관련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국 법관 회의가 26일로 잡혔습니다. 며칠요? 26일로 잡혔는데요. 아, 상당히 늦게 잡혔네요. 그래서 후보님 사건 관련이니까 말씀 부탁드리고 아까 가보신 기념관 즉흥으로 추가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한 시계는 좀 많이 쓰셨어요? 일단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좀 덜 싸웠으면 좋겠어요. 좌니 우니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물론 차이들이 있으면 그 차이를 드러내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없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차이는 차이일 뿐이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기만 하면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고 자기만 살겠다는데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인데 내가 이쪽을 생각하면 저쪽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동전도 앞면이 있어야 뒷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 크지 않아요. 조정하면 됩니다. 뭐 양보를 크게 안 해도 돼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접점이 생겨요. 제가 이런저런 현안을 가지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가 시정을 할 때도, 도정을 할 때도, 뭐 계곡 상인들 그 불법 시설물 때문에 뭐 철거하고 대안을 세울 때도 다 모여서 대화를 해봅니다. 상당 부분은 오해고, 상당 부분은 곡해고, 상당 부분은 다 보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죠. 그걸 하라고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을 바탕으로, 권한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제가 시정을 할 때도 성남시장실에 9층에 구석에 숨어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더니 경찰서장이 찾아와가지고 그 2층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장실을 점거당할 텐데 그럼 자기가 직위해지 된다고, 자기 살려달라고 절대로 2층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점거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무슨 특별한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점거 안 당하는 방법? 제가 열쇠 주고 가겠습니다. 그냥 쉬다 가세요. 이러면 점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들어와서 몇 분이 농성을 하길래 제가 저녁 6시에 키 맡기고 퇴근했어요. 그때 10시 되니까 집에 가셨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세요. 대개 한 2-3시간 얘기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전 우리 사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싸워도 될 걸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요. 특히 정치가 그걸 부추깁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은 살기 어려워서 웬만한 건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걸 부추기고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만들고 없는 걸 또 만들어요. 그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관회의 얘기하셨군요. 저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네요.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일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불종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여기도 뭐예요? 응? 다부동. 네. 다부동에 너무 멀리 갔는데. 그래서 역사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역사 속의 일들을 꺼내서 자꾸 편가리 수단으로 써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묘역을 저도 안 갔습니다. 가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요. 그게 또 다른 정쟁의 요소가 되니까 안 갔는데 이번에는 그걸 감수하기로 하고 갔다 왔더니 별로 말이 없어요. 다 공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거리가 중요합니까? 어느 쪽에 가까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산화에 갔는데 기억하고 기려야죠. 근데 이번에 일정에 빠졌길래 제가 꼭 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가자고 해서 갑자기 갔다 왔습니다. 뭐 갔더니 볼 것도 있고 괜찮더군요. 네. 볼 것도 있고 괜찮다고.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 여기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갖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발언하시면서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면서 12월 3일 비상기업을 주권자 국민들이 뭉쳐서 이겨냈다는 말씀 반복할 했는데요.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화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요구를 12월 3일을 기념하자라는 그런 요구나 주장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6.25를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발발일이잖아요. 왜 휴전한 전쟁이 끝난 날이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날을 기념을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날이지 군사 쿠데타를 제압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뭔가 그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평화로운 그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저는 기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마치고 아니요, 죄송해요. 저희가 아니, 저 굳이 하겠다는데 뭔 얘기가 들어보세요. 손이 오늘 경주 문화상인데요. 에이펙 관련해서 짧게 언급 주셨었습니다. 그 준비가 하다는 얘기를 드린다고 해주셨었는데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같이 수 있는지. 네. 지금 에이펙, 올 가을에 열리는 에이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도 푸틴과 시진핑, 트럼프 이 세계 정상들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데 지금 일각에서 시설물 준비나 이런 게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일인데 특히 내란 사태 때문에 거의 준비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많아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의논을 좀 하고 있고 또 국회나 또 정부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별도의 좀 규모 있는 팀을 꾸려서라도 신속하게 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